안녕하세요. 박사 3학기 이경숙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중에서 제5장 사회적 급여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바 미르달은 재분배적 개혁을 위해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급여 형태는 현금과 현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현물급여 옹호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스웨덴 경제학자인 알바 미르달이며 그녀는 아동복지급여의 형태를 현물로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현물로 주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분배하는 데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 집단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고 집합적 이익을 위해 사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현물급여 옹호자들은 부적절한 선택은 제한되고 바람직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물급여 옹호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는 현물급여가 필요하고 그 예로 정신지체인, 노숙자들의 경우 현금보다는 식료품, 주거 지원 등의 현물급여를 더 선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급여 옹호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급여는 수혜자에게 최대의 선택을 보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관리 운영이 간편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낙인이 거의 없고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 주권과 사회 통제를 각기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급여의 종류는 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와 세금 공제, 현금, 권력의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바람직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활용되는 동기와 허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시험에 퇴역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공되는 활동이고 예를 들어 가정봉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이 있으며 전이가 가능하지 않는 급여입니다. 세 번째는 재화인데 식품, 의류, 주택 등과 같은 물질적인 상품으로 주변적인 수단에 의한 교환에 한정적입니다. 네 번째는 증서와 세금 공제입니다. 구조화된 교환가치급여로서 예를 들어서 세금 공제는 자녀 양육비를 보조하는 데 사용되고 식품 증서는 다양한 식료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이 가능성에 제한이 없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권력으로 힘을 재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 결정 권한을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단적 급여입니다. 사회복지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들 간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AAA가 있는데 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로서 수단적 급여는 사회복지 계획의 과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서의 종류에는 식품권 제도, 교육 증서 제도, 주택 증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권 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면서 널리 알려진 증서급여로서 식품권은 일정하게 정해진 현금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만큼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증서 제도로서 학부모들에게 일정한 현금 가치를 가진 증서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육 증서 제도 지지자들은
학부모 만족도가 증가하고 재학률도 높아지고 성적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학교의 성공 실패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고 학교에서 일부 취약 학생들의 학교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학교는 교육보다 홍보와 대외 관계에 좀 더 집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증서입니다. 주택 증서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고 저소득 계층이 일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점으로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주택 증서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급여 중 구체적인 형태는 현금 증서 재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내용이 즉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형태는 기회, 서비스, 권력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며 그것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추정화의 편법은 사회적 급여의 설계가 애매모호할수록 정치적 편법으로 정책의 도입을 쉽게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급여는 사회의 가치와 정책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어떤 정책에서 특정한 급여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에 내재된 가정을 밝힐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급여 형태는 경제 기회 균등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각기 다른 이론과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빈곤 이론은 자원 결핍과 개인적 결함,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서 빈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여 형태의 선택에 내재된 이론과 가정을 밝히는 이유는 첫 번째, 전체적인 정책 설계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투입한 자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현물, 그리고 공공부조에서의 순환적 교체는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대1 직접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현금 위주의 지원과 재활이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사회 서비스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1990년대는 현금 급여의 회의적 견해를 나타내고 근로 우선 접근을 채택해서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 기술 습득 활동 참여 의무화, 보육 서비스 등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빈민 가족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격려와 조언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건강 악화, 약물 남용 같은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사회 사업가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금 전략에서 서비스 전략으로 이행함으로써 복지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존재함과 동시에 민영화를 주장하는 흐름도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점점 강제성을 띠는 데 비해서 교육은 자유방임적이 되어가고 복지 수혜자들의 선택권은 점점 축소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복지 수혜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강조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